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의 창업가, 혁신가, 투자가들을 만나봅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고 관련 스타트업 투자 육성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보조 진행자로 다른 분이 오셨는데요. 신재현 대표님 오늘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2회 때 나오셨나요? 네, 2회 출연자이자 4회 카메오이자 뭐 그랬죠. 저희 인터뷰에 자주 출몰하시는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이 오늘 진행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트의 강성지 대표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네, 저희 이제 벨트부터 팔자 해서 이제 백화점에다가 벨트 열심히 팔고 있고요. 갤러리아 백화점 지금 바로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고. 몇 층에 있나요, 갤러리 백화점에? 1층이랑 5층에 둘 다 있습니다. 네. 들어갈 때 있고요. 올라가서 또 있고요. 네. 저 최근에 아마존에서 하나 샀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차고 계시다고 어제 네. 소식 근데 제 허리 사이즈를 31로 자꾸만 얘기를 해줘서 모티베이션이 안 생겨요. 잠깐 방송 쉬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벨트의 하드웨어 집중을 하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더 봐야 되는 그림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오늘 대화 속에서 제가 오히려 배워갈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김정은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터맨 왓킨스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정은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오늘의 보조 출연자이시자 김정은 변호사님의 남편분이시자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의 교수님이신 신동인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동인입니다. 저는 스탠퍼드 이름보다는 남편으로서 김정은 변호사의 답변이나 말을 수위를 조절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도 인터뷰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주인공이신 변호사님 개인적인 커리어나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가 있고요. 2번째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고, 3번째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꿈 같은 것들 그런 거 여쭤보는 식으로 할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님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생활을 몇 년 하긴 했는데, 의대를 다닐 당시에 이미 적성에 임상의사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의료 정책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정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책을 하려면 이제 법을 알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으로 빠졌는데, 제가 한문을 못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법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로스쿨이 없어서 한국에서 법대를 가기보다는 이제 미국에 있는 로스쿨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차근차근 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와서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바이오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들의 소송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이제 의료 거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 쪽으로 이제 업무량이 확실히 많이 늘어서 디지털 헬스 관련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소개할 때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모로 첫 번째 출연자이시거든요. 일단 한국 외에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은 처음이시고, 또 사실은 저희 여성 출연자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다 남성만 나오시고. 그래요? 네, 또 여성. 누가 다 됐죠? 이 업계에 보면 되게 남탕이에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모임을 한국에서 하게 되면 거의 남자분들이시고, 대표님이든 VC 있는 분들이든 거의 남성분들이셔가지고 약간 좀
젠더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게 좀 숙제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위주로 나오셨는데 이제 그 창업가 외에 나오신 또 처음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영광입니다. 네 되게 또 멀리서 오시고 어렵게 오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창업가가 아니더라도 창업가 정신만큼은 사실 그 하신 커리어에서 다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창업가 정신이라는 게 사실 새롭게 도전하고 퍼스트 펭귄이 되는 그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 창업가 정신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창업가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저 자체가 파운더가 돼서 스타트업을 할 깜냥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반대로 제가 하는 업무를 새로 개척해 나가는 정신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헬스가 그러니까 아이폰이 새로 나왔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제가 클리플랜드에 있었는데 아이폰이 새로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앱들을 사용을 하고 이런 IoT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제가 워낙 디지털을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제가 1년차 변호사 때부터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해서 뭐 그룹을 만들든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스턴에 있을 때부터 해왔었는데 제가 연차도 어리고 뭔가 그분들 입장에선 특히 연배가 높으신 분 입장에선 얘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보스턴에서는 보수적인 데고 디지털이랑은 상관없으니까 안 들으시려는 경향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실리콘밸리로 와서 얘기를 하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연차도 많이 올라가고 실리콘밸리라는 특성에서 저를 많이 밀어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새로운 거를 많이 변호사지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기는 하고 그런 거를 같이 일하는 창업가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보시는 분들이 보면 변호사님을 알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아마 저분이 누구지? 왜 갑자기 실리콘밸리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신 한국 의사이시고 지금 사실은 선후배시잖아요. 연세의대 네, 03학번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졸업하시고 두 분 다 이제 임상을 안 하시고 그 의사로서 다른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신데 왜 임상 의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에? 저는 그 질문 이전에 네. 다른 질문으로 네, 조금 네. 다 바꿔서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의대가 아니라면 어떤 과를 대학에서 선택하고 싶으셨던 고등학생이었는지.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은 저희 아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기부 직원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 네, 네. 잘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빠가 뭐 이디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하시고 파키스탄 영사관에서 근무를 하셔서 서기관이고 영사관이셨거든요. 우리한테 외교관이었고 파란색 외교관 여권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아빠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하는 걸 보니까 멋있고 그래서 저는 나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뭔가 한국 문화나 이런 거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제 친구들이 너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라고 했던 얘들이 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나중에 대학교 원서를 쓸 때가 됐었는데 아빠가 네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외국 여행을 가면 이렇게 마중을 나와 주셨었거든요. 그때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마중 나와주고 만난 다른 나라에 있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있던 분들 중에 네가 여자를 만난 적이 있냐? 없다. 그리고 그때 90년대인가 처음으로 여자 대사분이 나와서 대서특필 땐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그 기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봐라 이게 얼마나 큰일이면 기사까지 나겠느냐 신문 기사까지 나겠느냐 네가 여자가 외교관으로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씀을 하셔서 더 그럼 난 외교관이 돼야겠다. 그렇지. 저희가 저 같은 부류는 난 더 이걸 해야겠다. 왜 나를 안 처음이야 시키냐. 대박. 이거 난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못 가게 해서 못 한 거죠.
네, 못된 건데 알고 보니까 아빠도 외교관이 아니었고 막 안기부직원이었고. 그 어릴 때 어떤 나라들에서 거주하셨던 건가요? 저 이디오피아랑 계시고? 파키스탄. 파키스탄.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녀서 네. 예, 거기에서 영어를 배운 거죠. 네. 네, 교육 자체가 이제 그 의대를 간 거는 그냥 현상이고 사실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그 진로가 조금씩 정해지는 것 중에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진로로 가는 분들의 이 질문을 똑같이 여쭤보면 사실은 그때 꿨던 꿈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많이 맞닿아 있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에 있어서 지금은 예전만큼 막 즐겨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안쪽으로 쏠리고 가족을 더 챙기려고 하고 아는 사람들 더 챙기려고 하는 건 훨씬 더 강해졌는데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진 않고 뭐 오히려 서비스 업종이니까 변호사도 사람 만나고 대하는 거는 문제 없이 즐겨하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실리콘밸리나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류하는 거 자체를 사실은 뭐 즐겨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민간 외교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런 이제 한국 클라이언트가 미국에 오거나 미국 클라이언트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런 문화적인 갭이 크면 딜이 성사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보람되기도 하고 네.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대로 가서는 이제 뭐 사실 오늘 제가 책을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왔습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 사실 보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이게 제목이 인생에 한 번은 나만을 위해라는 제목이고 부제가 이제 한국의 평범한 의대생이 혼자 힘으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거든요. 제가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책 내용은 제가 썼는데 이거는 그 편집자분이 네.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가 도대체 어디가 평범한 의대생이었고 네. 뭐 이거 인생에 한 번은 이거는 그분이 편집자분이 생각을 네. 하시기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쓴 거였는데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 책을 거의 마지막으로 하시고 때려치시고 제주로 가셨어요. 본인 삶을 사시겠다고 네. 아이를 데리고 제주로 가셨어요. 아, 당신을 위해. 네, 당신을 네. 위해서. 본인의 삶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편집자 본인의. 중요한 표주에 있는 사람은 정은이. 저도 아니에요. 네. 누군지도 모르겠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보면 의대 이게 오늘 토픽 의대에서 네. 사실 되게 적응 못하신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의대생이셨는지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학교도 잘 안 나갔고 학교 나가면 잠도 많이 자고 마구리라는 의대에서 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마구리는 보통 그리고 남학생들한테 많이 쓰이는 단어지 여학생들은 여자 마구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책의 첫 챕터 제목이 이제 내 별명은 여자 마구리. 네, 그런 여자 거거든요. 마구리라고 불리고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이제 절 여자 마구리라도 불렀던 선생님을 미국에서 또 만나서 화내고 사과받고 네, 이제는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네. 괜찮아요. 네, 사과받고. 그래서 결국엔 의대 제가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의대 생활에 굉장히 적응 못하시고 의과대학의 이 수업 같은 것도 열정을 못 느끼시다가 그 의료 정책이나 의대 수업에 적응 못했지 의대 생활 잘했어요. 그건 맞아요. 네. 의대 생활과 친구는 많아요. 네. 네. 의대 생활은 어떤 측면인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나중에 그 굳이 그걸 다 그런가요? 연극반 분들과 술 한잔 하러 가기로 하는데 학점은 그런 높지 않고 네. 인간 생활은 좋아. 그러니까 친분은 친분은 많이 두터워요. 네. 네. 그게 동아리 지금 많이 활동이든 도움이 많이 네. 저 그게 지금 엄청 도움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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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그 의료법이랑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시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정말로 저는 그 2000년도 의학 분업할 때 몇 학년이셨어요? 2000년도에요? 예, 예. 중학교 3학년이요. 의학 분업이 좋다 나쁘다 그게 전혀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변호사의 역할도 한쪽의 입장이 있고 다른 쪽의 입장이 있으면 결국엔 중간에서 만나던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그걸 풀어가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서고 삭발하고
뭐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결국에는 뭐 우리는 의사 면허를 반환하겠다. 그 와중에 막 의대생들은 그럼 우리는 학생증을 반환하겠다. 막 그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저는 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겪고 있는지를 파다 보면 결국엔 정책이 나오고 의료 정책을 알다 보면 법이 나오고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의료 안에 있기 때문에 의료법이 나오고 이제 체계적으로 저는 되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얘기는 정말 길어요. 진짜 긴 과정인데 의료 소송에 관심이 없었던 거는 우선 저는 싸우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생각보다 성격은 이렇지만 누구 이렇게 소송하고 네. 다투고 법적으로 다투고 법대로 하지 막 그런 거는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송무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책 공부하고 법적으로 공부 그런 거를 원했던 그러면은 사법 쪽이 아니라 입법 쪽으로도 사실 이게 뜻을 세우실 것 같은데 했었어요. 매사추세츠에서 네. 제가 1년 동안 로비스트여서 네. 입법적으로도 1년 그리고 인턴 엑스턴으로 한 4개월인가 2개월인지 4개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을 하고 제가 정식으로 등록된 매사추세츠 로비스트여서 네네. 입법기관이랑도 실제로 입법 활동도 하고 1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정책에 관심이 있고 입법을 어느 정도 안다는 게 미국으로 만약에 오시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나 모든 스타트업들한테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알려면 정책을 알아야 되고 정책이랑 입법이 어떻게 과정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단순히 우리나라 한국에 그대로 뭔가를 마켓이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전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익히신 어떤 법 체계나 정책들의 어떤 묘수들을 우리나라 쪽에 뭐 비교 정책론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지고 오실 의향은 별로 없으세요, 혹시? 가지고 온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실 FDA도 그렇고 좀 더 진보적인 법 체계들을 많이 트라이를 하기도 하고 그 시장에 맞춰서 사실 법이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도 띄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의 법 체계를 좀 들여다보고 정책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정무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개입되어 있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것 같아서 강 대표님 원래 그 보건복지부에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입법이라는 게 입법부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랑 입법은 떼놓을 수가 없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랑 입법부는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입법은 결국 국민성을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누군가 가지고 온다거나 누군가 비교 분석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게 결국은 입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성이 결국은 입법화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 비교 분석 종이를 쓰거나 페이퍼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저께 저희 발표할 때 유지연 변호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기에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어느 정도 여론 형성화 비슷하게 돼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어야지 입법기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가지고 오고 그러고 싶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선배님의 어떤 그 비전이나 꿈이 그 활동하는 무대가 현재는 미국이긴 하나 앞으로도 미국일 것인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대답은 최소한 한국에서 정치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정치를 하면 남편이 어떻게든 막을 거예요. 스페시픽한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예전에는 정치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본인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한다면 남편이 스페시픽하게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제 정치 활동을 엉망진창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뇌관을 잡고 계시는군요. 정말 이게 제 기획이 있어서 이번에 시댁에 내려가서 다 가족들한테 얘기했는데 다들 막 뒤집어져요. 너무 막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제 공개되면 안 되고 저는 최근에 그래도
사실 최윤석 대표님이 처음에 이니시에이션을 좀 많이 주셔서 공론화가 된 걸 수도 있는데 프리서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파일럿을 돌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알게 되고 삼성전자도 들어가면서 알게 되고 한 건데 그 정책적인 기법이나 어떤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맞게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에 맞게 트랜스폼을 시키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띵크탱크 정도의 기능이 사실은 해외로 촉수를 좀 뻗어놓고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치를 하는 게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라고 좀 보여서 동의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직접 뛰어들지 않으셔도 뭔가 그런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 의료법 전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미국의 로스쿨로 가셨잖아요. 그 의대 졸업하시고 좀 바로 가신 거 아니시고 좀 텀을 두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국에 뭐 법대로 가시는 사실 옵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미국으로 가셨던 이유는 뭔가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한문을 못해요. 한문을 못하고 사법고시를 볼 능력이 안 됐고요. 그때는 이제 로스쿨이 없던 상태고, 로스쿨이 없으면 뭐 사실은 법대를 안 가도 그땐 사법고시를 어느 정도 그 퀄리피케이션만 되면 볼 수 있을 때니까 뭐 사법고시에 도전을 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문을 못했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2003년에 의대를 졸업을 해서 인턴을 1년을 하고 봉직을 2년 반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신약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시도를 하시고 계시고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엔 뭐 녹십자가 뭐 백신 개발하시는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네릭을 만드시는 상황이었어요. 카피약. 카피약들.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래, 신약 개발 관련 거래 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로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앤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외국의 대형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업무, 인바운드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있었지만, 저같이 이제 그런 뭔가 정책을 공부해보고 싶고 어떤 정책, 한국의 그런 국민건강보험 외에 다른 정책을 공부해보고 싶고 다른 이제 거래 업무를 공부해보고 싶고 실제로 해보고 싶은 변호사들이 저 이제 도제식이잖아요, 사실은. 변호사나 의사나. 네. 그걸 배워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땐 영국이나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제가 언어가 영어가 되니까 그 상황에서 뭐 독일을 갈 것도 아니고 프랑스를 갈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결정을 내렸던 게, 미국 시스템, 제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을 옹호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가 정말 많은 시스템이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알아야지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실.